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제 이름은 박정숙, 칠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생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아오며 제사 모시는 일은 제 삶의 당연한 일부였죠.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는 늘 얘야, 종갓집 며느리는 다르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시집와서 한 번도 허튼 생각해본 적 없이 살아왔어요. 제사 준비하랴, 대가족 살림 꾸리랴 늘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꽤 합리적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며느리한테 섭섭한 소리 들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그 착각에서 깨어나기까지 겪었던 믿기 힘든 일들을 풀어낼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들, 딸 차별 없이 키웠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아버지 사업 일부를 물려줄 때도 딸 지혜에게 또 다른 사업부를 떼어줄 때도 똑같이 지원해줬어요. 남들이 보면 딸에게 뭘 그렇게까지 해주냐는 소리도 들었지만 제 자식들인데 아들, 딸이 따로 있나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현주에게는 외제차의 명품 시계, 최고급 핸드백을 해주었고 사위 민준에게는 좋은 차의 명품 시계, 맞춤 정장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주변에 이런 시댁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남들 같으면 딸은 출가 외인이라며 찬밥 신세로 두는 집도 많다는데 저는 제 딸 지혜를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렸어요. 남편도 자식이라면 다 소중하다며 딸의 이름을 족보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재산도 아들, 딸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했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시어머니 아닌가요? 며느리에게 섭섭한 소리 들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 제사 문화는 참 간소합니다. 1년 총 5번 제사를 지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신 큰아버지 제사입니다. 제사 음식은 어포, 과일 하나, 냉수, 밥이 전부예요. 좋은 정종과 차를 올리는 것 외에는 평소 저녁 먹듯 간단하게 차립니다. 명절 차례 때는 선물 들어온 걸 좀 더 올리긴 하지만 그마저도 도우미 이모님이 대부분 해주시고 저는 설거지도 거의 안 합니다. 제기 닦는 것부터 지방 쓰는 것까지 남편이 다 합니다. 자식들은 와서 차려진 밥 먹고 자라고 후식 먹고 가면 끝이죠. 이보다 더 편한 제사가 어디 있겠어요. 명절은 또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하라가 저희 집 원칙이에요. 저는 딸도 시댁이 외국이라 명절 때마다 친정에 꼭 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딸인데 친정 가고 싶지 않겠냐며 명절은 자유롭게 다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명절 전주에 가족끼리 모여 식사만 꼭 하자고 했죠. 해외여행. 오케이. 황금 연휴 미용 시술로 불참. 오케이. 그냥 좀 쉴래? 오케이. 이렇게까지 배려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평화로웠던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다가오는 큰아버지 제사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얘들아, 이번 주 금요일이 큰아버지 제사인데 다들 시간 괜찮니? 제가 먼저 물었죠. 아들 준호가 쭈뼛거리며 며느리 현주의 눈치를 살피더군요. 현주가 대뜸 어머니, 저 그날 야근이라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래, 현주야 힘들면 쉬어라. 애써 나오지 말고. 엄마가 제사 끝나고 백숙 싸서 보낼게. 하고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사는 직계 위주로 지내고 며느리의 야근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결혼 전부터 사위 며느리의 개인 커리어를 집안 제사보다 우선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두었고요.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현주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갑자기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어머니, 대체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야근 끝나고 텅 빈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외롭고 눈치 보이는지 아세요? 그리고 재산은 저희가 다 물려받을 건데 재산을 왜 언니랑 똑같이 나누세요? 심지어 언니한테는 알짜 사업부까지 떼어주셨잖아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현주의 등만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절 때는 또 어떻고요. 저희는 오지도 않았는데 언니네한테만 세뱃돈을 100만 원씩이나 주시고 사위는 아버님하고 바둑 좀 뒀다고 게임비로 100만 원을 받질 않나. 술 마시다가 플레이스테이션까지 사주셨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장손인데 왜 매번 언니네 부부보다 저를 나중에 해야 하냐고요. 숨도 쉬지 않고 쏟아내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그리고 친정 선물 거부당한 건 평생 한이 될 거예요. 하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결혼 후 사돈댁에서 선물을 보내왔을 때 우리 남편이 형식적인 선물 대신 서로 라운딩이나 다니며 편하게 지내자고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 회원권으로 분기별로 사돈어른과 아들 내외가 함께 골프를 쳤고 사돈어른 개인 골프 모임이나 안사돈어른 라운딩까지 따로 예약해드렸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듣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이혼이든 며느리가 싹싹 빌든 아니면 준호. 너우적을 파든 셋 중 하나만 선택해라. 남편의 고함 소리에 식탁 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거친 말에 속으로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긴장과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죠. 그날은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저녁 식사였을 겁니다. 남편의 호통에 식탁은 얼어붙었고 저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며느리의 울음 섞인 불평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내가 대체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나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 이야기인가? 하는 절망감만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가 쏟아냈던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 제사는 시끌벅적한 잔치가 아닙니다. 종갓집이긴 해도 시대가 변하니 제사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저희 부부가 먼저 나섰죠. 1년에 딱 5번 지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님, 증조모님 제사랑 합침, 고조부님, 고조모님 제사랑 합침, 그리고 작년에 미혼으로 돌아가신 큰아버지 이렇게 5분입니다. 제사 음식도 간소화해서 어포, 제철 과일 한 알, 냉수, 밥이 전부예요. 겨울에 할아버지 제사 때는 귤 한 알 올릴 때도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정종이나 좋은 차는 올리지만 그 외에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소 저녁 먹고 어이구 지내볼까 하면서 슬슬 상 꺼내고 제기 꺼내서 지방 쓰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절하면 30분이면 끝납니다. 명절 차례 때는 좀 많이 올리긴 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선물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식들 나눠주고도 넘쳐서 곶감, 굴비, 한과 같은 선물 들어온 건 챙겨서 올리는 겁니다. 그 많은 걸 우리가 다 먹을 순 없으니 조상님께 먼저 올리고 나눠 먹는 거죠. 명절 분위기는 좀 내자고 남편이 전도 부치고 나물도 하고 음식을 좀 하긴 하지만 애들 결혼 전에는 넷이서 복작대고 하루 종일 같이 했지만 둘 다 결혼하고 입이 둘 늘어나니 힘들어질까 봐 명절 전날 도우미 이모님이랑 제가 음식 싹 해둡니다. 어차피 들어온 고기며 생선이며 많아서 애들 싸줄 음식도 정갈하게 다 해두고요. 명절 아침 한 끼 먹을 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제사 노동은 아예 없습니다. 자식들은 와서 차려진 밥 먹고 절하고 후식 먹고 가면 끝입니다. 제기는 제주인 남편이 관리하는 거라 제기 설거지, 지방 쓰기 이런 거 다 남편이 합니다. 교자상도 남자가 닦고 병풍도 남자가 합니다. 밤 깎는 것도 남편 몫이고요. 제기는 증조부님께 물려받은 몫이라 식세기에 못 넣어서 남편이 직접 설거지하고 정리합니다. 나머지는 식세기가 아니 저희 집은 설거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음식 나르고 상같이 차리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가족들 먹을 식사는 가사도우미 이모님과 제가 준비해 두지만 사실 이모님이 다 하십니다.
제사 참석도 그래요. 제사는 무조건 참석해야 하지만 예외는 질병, 사위나 며느리의 야근 정도는 당연히 인정해 줍니다. 아들, 딸 모두 남편 사업체 중 일부를 떼어 운영하는 중이라 근무 조정이 가능해서 야근이 없으니 무조건 가는 거고요. 배우자들이 야근이면 불참하는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내 자식들 오는 건 하던 대로 하는 거지만 사위 며느리는 개인 커리어보다 집안 제사를 우선시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못 박았거든요. 명절은 또 어떻습니까?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하라가 저희 집 원칙이에요. 딸애는 시댁이 외국이라 명절 때마다 친정으로 꼭 옵니다. 남편은 내 딸도 맨날 명절 때마다 친정에 오는데 며느리도 딸인데 친정 가고 싶지 않겠냐. 명절은 자유롭게 해라. 대신 명절 전주에 가족끼리 모여 식사는 꼭 하자 하셨습니다. 해외여행. 오케이. 황금 연휴 미용 시술로 불참. 오케이. 그냥 좀 쉴래? 오케이. 전주에 식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배려하는데 뭐가 불만이라는 건가요? 재산은 우리가 물려받을 건데 재산을 공평히 주시는 게 말이 안 된대요. 이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도 늘 아들, 딸 차별 없이를 강조하셨고 저 또한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현금을 줘도 맞춰서 주고 각자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까지 다 주었으며 딸이 결혼할 때 받은 금액이 더 많아서 아들 결혼할 때 그 금액에 맞춰 채워주기까지 했습니다. 남편 회사 지분도 반반, 우리 죽은 후 부동산은 매각 후 반반 나누라고 미리 다 정해두었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아들이 물려받으면 선산 관리하는 데 드는 벌초 및 선산관리원 임금은 남편 사후엔 남매 공동 부담하라고 할 정도로 공평하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에 일정 금액 상속하실 예정이라고까지 미리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딸에게 알짜 사업부를 떼어줬다고 불평하더군요. 그건 아들 준호가 본인 의지로 독립해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고 그 이후에 딸이 독립해서 지금은 딸의 매출이 좀 더 높은 것뿐입니다. 저는 손주는 있는 만큼 손주 뭐 챙길 거니. 자식 안 낳고 지원 덜 받는다. 징징대지 말라고 못 박아두기까지 했습니다. 명절 때도 자기들보다 돈을 더 준대요. 며느리는 친정 간다. 여행 간다고 명절 때 우리 집에 온 적도 거의 없으면서 명절 전주에 미리 준 세뱃돈과 사위가 남편 하고 바둑 좀 뒀다고 받은 게임비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사위 민준이는 제 남편과 죽이 맞아 온갖 게임이며 운동을 다 같이 즐기고 저에게도 늘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설날 때 같이 술 먹다가 게임기 사준 것, 양주 먹다 맛있다고 하니 선물로 다른 양주 준 것, 바둑이나 장기, 스크린 골프 등 둘이 게임하면 용돈 준 것 적어도 50만 원은 줬으니 꽤 되긴 합니다. 사위에게 남편 시계 술김에 풀어주신 것, 이 정도입니다. 둘이 등산도 다니고 남편 스타일 구리다고? 둘이 아울렛도 가끔 갑니다. 저에게도 직접 내린 커피 선물하고 계절마다 꽃 선물하는 살가운 사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좀 더 살갑게 대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람 마음이 어찌 칼로 무자르듯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살가운 편이 아니라 접촉할 일이 적어서 저희 사위만큼은 예쁨 받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결혼 후 좋은 겨울 외투 맞춰주셨고 핑곗거리 있으면 틈틈이 챙겨주셨어요. 사위 시계 풀어주고 나서 아들한테도 냉큼 하나 챙겼고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차별이라며 불평하는 것을 보니 저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 이야기인가? 하는 절망감만 커져갔습니다. 장손 대우가 없대요.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은 종갓집이지만 저는 아들, 딸 차별 없이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절하는 순서도 전통대로면 장손인 아들 내외가 먼저 해야 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남편과 제가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딸 부부, 아들 부부 순서로 절을 했습니다. 딸도 엄연히 자식인데 왜 차별을 둬야 하나요? 저는 제 딸 지혜의 이름을 족보에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만이라니요? 친정 선물 거부한 게 한이 된대요.
결혼 후 사돈댁에서 선물을 보내왔을 때 남편이 사돈과 편하게 지내고 싶다며 형식적인 선물 대신 함께 라운딩이나 다니자고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챙기지 말자. 앞으로 선물 생략하고 라운딩이나 다니자라고 사돈어른과 합의까지 봤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 회원권으로 분기별로 사돈과 아들 내외가 함께 골프를 쳤고 사돈 개인 골프 모임이나 안사돈 라운딩까지 따로 예약해드렸는데 대체 뭐가 한이 맺혔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의 모든 불평을 되짚어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시어머니로서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딸 지혜가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올케도 올케지만 오빠도 정말 병시호 같아요. 올케가 저런 말을 했다는데 옆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대요. 매형이 살갑게 행동해서 예쁨 받는 것에 대해서도 올케가 질투하니 자중해달라고 저한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딸의 말에 저는 아들이 이토록 못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말에 휘둘려 부모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점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큰아버지 제사에 불참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해왔습니다. 남편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혼하든지 아니면 며느리가 싹싹 빌든지 준호 너우적을 파든지 셋 중 하나만 선택해라.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을 무척이나 아꼈고 며느리도 딸처럼 여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은 안 되겠더군요. 며느리의 억지 주장과 아들의 무능함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해요. 이혼이든 호적파든 하나만 선택하라고요. 좋아요. 제가 선택할게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딸 지혜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아들 호적파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딸 이름을 올리세요. 남편은 물론 딸아이까지 저를 쳐다보며 말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제사 한 번 빠진 적 없고 제가 힘들 때 늘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줬어요. 늘 저희 부부에게 살갑게 대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알아서 챙기는 딸입니다. 사위 민준이는 또 어떻고요? 당신과 죽이 맞아 온갖 게임이며 운동을 다 같이 즐기고 저에게는 늘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재산도 아들, 딸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으니 제사도 딸에게 물려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차별이니 뭐니 하는 소리 듣느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딸에게 맡기는 게 낫겠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당신 말이 맞소. 내 불효자식에게 제사를 물려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 순간 제 마음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듯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아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게 되었죠. 저는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제사는 내가 물려받거라. 힘들면 도우미를 쓰든 간단하게 지내든 내가 편한 대로 해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간단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가, 앞으로 우리 집에 올 일 없을 거다. 내 친정이든 여행이든 내 마음대로 해라. 우리 집 재산은 이제 내 시누이가 물려받을 테니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제게 연락조차 없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과 사위는 이전보다 더욱 살갑게 저를 챙깁니다. 딸은 바쁜 와중에도 제사 준비에 필요한 것을 묻고 제가 힘들어할까 봐 제사 음식은 대부분 외부에서 주문하고 나머지만 직접 준비합니다. 사위는 제 남편과 둘이서 제기 닦는 것을 도와주고 병풍도 혼자서 척척 세웁니다. 제 남편은 매번 사위에게 자네가 우리 집의 진정한 아들일세 라며 농담 섞인 진심을 건넵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가족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는 누가 지내든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 모든 일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맹목적으로 퍼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갈등에 시달리지 않고 사랑하는 딸과 사위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하고 계신가요? 이젠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